총괄 건축을 담당하는 TF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서 총괄 건축가 제도를 운영한 게 이제 작년 4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지금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을 운영하면서 총괄 건축 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총괄 건축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뭐죠? 총괄 건축가 운영지원 TF팀장 최원정입니다. 한중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총괄 건축가를 이적을 하면서 현재 거의 한 1년 정도 이 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한 거는 중앙부처의 권유나 지침사항도 있었겠지만은 저희 춘천시의 현재 도시 공간환경 개선 사업이나 공공 건축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건축이나 도시 경관 이런 사업들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민간 전문가,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의 전문 인력 부서 이런 게 많이 미흡을 해가지고 민간 전문가를 우리 시정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활성화를 하자, 이렇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선정이 됐습니까? 서울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아 총괄 건축가라고 임명이 됐습니다. 그분이 지금 건축사 대표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총괄 건축가가 되고 나서 우리 춘천시의 공공청사를 심사한 건이 몇 건 정도 되죠?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달, 9월달 현상 공모로 인해 가지고 두 건을 했고요. 올해는 현재 기준을 내 가지고 총 8건 해가지고 작년 올해 총 10건 현상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10건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공공 건축물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사업비, 용역비 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말씀하셔도 됩니다. 글쎄,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각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사업비나 용역비 이런 거는 이 사업비하고 용역비가 약 1,000억 원이 됩니다. 10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비용이 크게 발생이 되니까 여기에 공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모에서 의하면 그래도 좀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의 설계 금액 2억 원 이하는 지역 제한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일반 공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모의 심사위원 선정은 현재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들별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지역하고 수도권, 지역의 비율에 따라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억 원 미만인 사업, 지역 제한에 대한 거는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건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길게 하지 마시고 지금 2억짜리 미만은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러면 그건 생략하고 지금 심사위원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선정은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정책위원회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원들이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선정하냐니까요.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학연, 지연 이런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요. 누가 선정하죠? 누가 추천을 해서 누가 선정합니까? 최종 선정. 정책위원회에서 총 민간 전문가는 10분이 계십니다. 거기서 한 명씩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그 10분에 대해서
그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위원회. 지금 그 우리가 1회 때부터 지금 10회까지 심사위원들을 구성한 거 보면 10분이 넘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지금 자꾸 10분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그 심사위원들이 1회서부터 지금 10회까지 한 거에 보면 10명이 넘어요. 그걸 어떻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10회까지 했던 심사위원들이 모두 정책위원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신 그런 그래서 분들이 제가 계십니다. 좀 전에 서두에 심사 방법과 심사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을 재차 질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10명 중에서 자꾸만 선정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10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10명이 추천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명의 비율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전체 정책위원회 총 인원은 15분인데요. 거기서 이제 시의원님 2분 빼고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이 10분입니다. 거기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 6분 계시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1인당 2명 정도 추천을 하나요? 뭐 한 분이나 2분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최종 있습니다. 그 추천받은 그 심사위원들 중에 그 예비위죠. 그분 중에 최종 선정권자는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건축정책위원회 있고 그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에서는 그 정책위원회 4분이 선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 그 별도의 소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추천을 하는데 그 과정에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걸 그런 얘기는 배제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지 하고 말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학연 지연 아직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그 소위원회 계신 분들이 몇 분이에요? 현재 5분 계십니다. 5분이 지역은 또 어떻게 됩니까? 지역은 서울에 4분이 계시고요. 그렇죠. 춘천에 1분 계십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그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소위원회 5분입니다. 그분들이 선정을 하는데 4분이 서울 분이에요. 지금 그리고 1분이 우리 지역 분이고요. 거기까지는 지금 의심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10건 중에서 몇 건이 서울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는 아시나요? 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제한 이외에 그다음에 그 태계동 행정복지센터는 컨설팅 그렇게 들었고 얘기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네. 10건 중에 몇 건이 서울에서 선정이 됐냐고 질의했으면 그거에 대한 개수만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온 것 빼고는 7건을 알고 있습니다. 7개가 서울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춘천이고 하나가 원주고 나머지 하나가 춘천과 원주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걸 봤을 때 춘천하고 원주가 가장 낮은 금액짜리들이 됐고요. 100억 이상들, 뭐 적게는 뭐 50억에서 그 이상 되는 것들은 거의 다 서울 업체에서 선정이 됐어요. 물론 그건 심사위원들이 좋은 걸 가지고 선정을 하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심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그 개개인의 심사위원님들의 그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나 이런 거는 아니, 안 제가 되겠지만은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갔냐고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심사 방법이 어떠냐고 질의를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사견이 들어갔다고 질의를 했나요? 심사 방법이 어떻게 했냐고 질의를 했지? 그러면 심사 방법이 투표에 있으면 투표에 했다. 채점이면 채점이 있다. 그 2가지 중에 하나만 답변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지침서에 저희가 공고할 때 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채점표로 하는 방법하고 그 심사위원들의 투표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당일날 심사위원들의 그 상의하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채점을 하던 투표를 하던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현재까지는 그 심사위원들의 투표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제로 했죠. 네. 투표제. 자, 과장님. 이게 지금 그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이게 매끄럽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질의했을 때 투표제로 했냐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를 질의했는데 거기서 학연 지연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질의의 본질이 왜 빠져버립니다. 그럼 저도 그렇고 답변하는 이제 과장님도 그렇고 이게 엉켜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답변을 해주지 말아주셔요. 조금만 한 5분만 좀 더 하게 해도 될까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시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괄 담당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어디까지 진행을 했었죠? 네, 총괄 건축가 대협팀장의 최원정입니다. 한중일 부회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심사위원 선정 방법을 논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지금까지 총괄 건축가 제도가 도입이 되고 운영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공모 작품에 대한 금액만 해도 1,000억입니다. 공모한 자들이 또 공모에서 이제 당선되신 분들도 있고 또 탈락되신 분들이 있겠죠. 탈락되신 분들은 본인들이 수긍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또 진행돼야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감사를 좀 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전 의원의 그 질의의 요지를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답변 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총괄 건축가가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심사위원 선정까지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을 해서 그 공모 작품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모 작품에 대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심사위원들의 개개인의 어떤 그 관점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심사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는 건지. 심사 방법과 지금 선정을 총괄적으로 한 겁니다. 심사 방법이라는 거는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투표제가 있고 그 점수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는 지금 10회까지 한 거는 다 투표제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투표제로 했습니다. 투표제라는 거는 이제 그 본인들이 찬반 그리고 이걸로 하겠다 해서 거수를 하는 방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작용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봤습니다. 그럼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가 또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심사위원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소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는데 소위원회 5분 중에서 굳이 지역을 한번 보자 하면 4분이 서울에 계신 분이고 1분이 이제 춘천에 계신 분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벌써 여기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게 벌써 양에 틀리는 거예요. 1분이 추천한 경우 1, 2명이 되겠고요. 4분이 추천한 경우는 적게는 뭐 4분에서 많게는 8분까지 되겠죠. 그 중에서 총괄 건축가가 다시 의견을 내서 뽑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어쨌든 간에 여기에 담아있는 심사위원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 외지에 계신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인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선정된 것들도 외지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선정이 됐어요. 지금 그 10회서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 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지역 안배를 봐야 되냐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그 투표제예요. 투표제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1회 때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요. 한 번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심사위원들이 더 많아요. 1회 때 7명 중에 4대3, 2회 때 3대2, 4회 때 4대3, 다시 3대2, 3대2, 5대2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대2, 4대3, 다시 또 이번에 4대3입니다.
무조건 1명 내지 3명까지 많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과연 어떤 결과가 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쉽게 여기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그 투표에 의해서 5명이 찬성을 해줬다고 4명 중에서 그러니까 4명이 4대3 중에서 5명이 찬성을 했다라면 그건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항상 기준이 그 심사위원이 나온 만큼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떨어진 분들 입장에서 쉽게 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그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작품을 첨가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당선자 외에 그 당선이 안 된 그 작품을 신청한 그 건축사에서는 물론 모든 거를 다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사위원 선정부터 그 과정부터 뭐 본인은 몇 달 동안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그 본인 입장에서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부터 심사 과정 모든 게 다 불만이 있다고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선은 앞으로 계획보다도 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설계 공모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건축사분들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명도가 있는 건축사분들이나 심사위원들을 모시게 되면은 그만큼 좋은 작품을 또 신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지에 있던 지명도가 있는 심사위원을 많이 모셨던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앞으로 가면서는 거기에 저희가 지역에 있는 건축사분들을 한두 분씩 항상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역량도 좀 강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건축사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설계 공모 심사에 반영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공모하기 전에 건축 설계 공모 지침서라는 거를 먼저 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침서는 시가 요구하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하라는 거죠. 뭐 법으로 말하면 법이에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서에 어긋나게 들어온 것들 그런 거는 이제 감점 처리가 되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선이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작품성으로 보시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점이라고 하면은 심사 이전에 기술 검토라는 거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도 2건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를 저희 부서에서 하지 못했고요.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2000년도부터 하고 있는 8건에 대해서는 심사 이전에 기술 검토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어떤 법적 위반이나 아니면 지침서 위반, 뭐 치명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거를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점제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감점이 발생이 된다면은 심사 당일날 저희들이 심사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따른 내용을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년도 안 됐지만 여기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지침서에 2층으로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당선된 거는 1층짜리가 됐어요. 이거는 지침서에서 요구한 거에 완전히 설계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2층 구조로 해오라는데도 불구하고 1층짜리가 당선이 됐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위원님 중에서 우대성 씨라는 분은 지금 10회 중에서 5번을 들어와 있어요. 아시나요? 그 내용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분으로 많은 분이 또 누굽니까?
윤승현 씨. 윤승현 씨가 이제 네 번째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은 누굽니까? 김창기.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민아 씨가 네 번이 들어왔었어요. 1, 2, 3 다 어느 지역이죠? 네, 수도권에서 아, 지금.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민아 씨는 또 처음에 예술마당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되신 분이 본인의 사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보면 이걸 의심이라고 표현할 거는 아니지만 떨어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총괄건축가라고 뽑아놓으신 분이 들어오셔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고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관련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총괄건축가의 사촌분이 오셔가지고 당선이 됐고요. 출발선부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요. 아, 진짜 제가 이게 진짜 이 말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거 있어도 제가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죠? 저희가 올해 총 17건 중에 지금 8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9건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9건이 남아있어요. 지금 바로 남아있는 게 뭐죠? 먹거리 봉화. 예, 7월 달에 먹거리 판매량이 있습니다. 그 1차에 공고를 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 그 제출했습니까? 1차에는 한 명이 제출한 걸로 한 알고 번? 있습니다. 근데 왜 다시 또 했죠? 네, 2차 한 명 가지고는 그 심사를 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2차를 재 했어요? 공고를 했습니다. 2차 때는요? 2차 공고에는 제출한 업체가 없던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3차 때는요? 3차에는 그 해당 부서에서 네. 그 1, 2차가 안 되니 심사위원은 그러니까 수권을 3차 때는 하여튼 바꿔달라. 12팀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 의향 신청서가 12 12팀이 팀이. 들어왔고 작품은 아직까지 네.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차 때, 2차 때 심사위원을 선정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심사위원 선정은 지역에 비중을 많이 뒀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선정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심사위원은 선정을 했었습니다. 1차 때. 예. 1차 때 선정했을 때 지금 비율을 어떻게 두셨나요? 그 지역의 3, 예지를 2로 이렇게 뒀습니다. 어디요? 지역권을 3명을 두고요. 네. 그 다음에 수도권을 2명을 뒀습니다. 지금 4대1로 두지 않았어요? 그거는 3차 때, 1, 2차 때 그 심사위원은 똑같았는데, 그때는 그 작품에 대한 신청한 업체가 없어가지고, 해당 그 부서에서 심사위원 요구가 있어서, 요번에 1대4로 변경을 해서 새로 공고를 했던 그래서 사항입니다. 어쨌든 4대1로 지금 4대1로 예, 현재는 지에 그렇습니다.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또 네 분이 들어오셨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한 분이 들어가셨어요. 5명 선정 중에. 네. 그러니까 이제 1차 때 한 팀만 신청서를 냈다가 지금 심사위원이 그렇게 구성되니까 12팀이 의향서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12팀이 냈어요. 그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저 앞으로 진행이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거에 1,300억 정도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1,300억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앞으로 이 1,300억이 남아있는데, 지금 같은 지금 그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리고 이런 진행으로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거에 계속해서 지금 외지에 있는 분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외지에 계신 분들이 당선되지 못할 법도 없고요. 외지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작품만 훌충하다면 얼마든지 작품이 당선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심사위원 3, 4분에 의해서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선정이 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선을 하지 않은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심사위원 선정 과정이나 그 심사위원 그
비율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건축사분들 협회나 이런 데서도 많은 그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인력풀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건축사분들 춘천뿐만이 아니라 그 강원도에 있는 그 건축사분들의 그 인력풀하고 그다음에 그 아우리에서 저희들의 인력풀 400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 인력을 한 100명 정도 해가지고 총 150에서 200명 정도의 지금 인력풀을 지금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봉안당 건립과 관련돼서도 공모해서 당선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봉안당 건립이 그 어떤 그 건축물이죠? 현재 군자리에 있는 그 안식원에 대한 그 포화 상태 때문에 그 인근에다가 제2의 안식원을 지금 건립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제출해 주신 자료 이렇게 보고 저도 또 이제 그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받아봤는데 봉안당은 그 봉안 그게 그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 그게 좀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 몇 메타에 지금 보관이 되는 줄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설계에 보면 그 8m에 올라가 있어요. 제일 높은 게. 그러면 자 보십시오. 어떤 유족들이 그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모시는데 자기 부모님 그 모신 그 봉안이 저 8m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8m인데? 거의 우리가 눈높이에 봉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8m면 지금 이게 지금 몇 메다예요? 이 건물이. 우리 여기 지표 몇 메다죠, 이게? 3.5? 3m? 이 8m 위에다가 봉안 시설을 갖춰 놓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죠? 가서? 그런 게 선정이 돼요. 설계 도면 보시면 알아요. 예? 그런 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선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떨어진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반담이 국민체육시설 요번에 정리 선정됐죠. 좀 해주시죠. 18분 쓰셨는데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그럼 정리하고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 담당과 관련해서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쭉 이어오다가 그 봉안당 건립 그거에 대해서 좀 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건축물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 저 절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 흠집 내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런 게 그 세 분에 의해서 이런 게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는 거고 또 앞으로의 이제 준비를 좀 하자는 의미에서 좀 했으니까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봉안당 건립이라는 거는요, 봉안당 설치. 그거는 이제 그 유족들이 그 자기 식구들,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 보관해 놓고 또 뭐 기일이라던가 뭐 명절 때 찾아가서 이렇게 한 번씩 뵈는 건데 그 모셔놓은 게 저 8m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서 어떻게 봐야 돼?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봐야 돼요? 응? 아니 진짜 한번 저 과장님 한번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한번 좀 그러니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셔요. 8m 저 위에 있는 그 우리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모셔놨는데 저 8m 위에다 올려놓으면 아파트 이렇게 층층층층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진짜 그 사다리가 있나 하고서 봤더니 사다리는 없어요. 응? 네. 총괄건축가 대협팀장의 최원정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알고요. 많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할게요. 자, 며칠 전에 이 반담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그것도 심사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는 체육과가 되겠고요.
그 일반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면서 거기에 장애인에 계신 분들이 같이 그 이용하는 그런 그러면 시설이 이제 아무래도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다 보면 장애인들이 좀 편리한 시설을 좀 갖춰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하는데 지금 그 설계 도면을 보게 되면 저한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입구에서 차는 여기까지 오고요. 차는 여기까지 오고 입구는 이 뒤쪽에 있어요. 어? 아니 장애인들이라면 입구까지 차가 좀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입구하고 차하고 너무 멀리 떨어진 데 만들어 놓고 그게 선정이 됐어요. 근데 좋아.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볼게요. 이제 뭐 장애인들이 그 전동 그 휠체어를 타고 간다고 칠게요. 우리 저 컬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컬링장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컬링장 그 규격이 몇 메다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국제 규격이 47.5m예요. 그러면 뭐 앞뒤 여유 공간을 만든다면 한 50m는 빼야 될 것 같아. 근데 딱 좋습니다. 이제 47.5m를 만든다고 하죠.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컬링장은 몇 메다인지 아시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30m에 30m. 그러면 지금 우리 저기 그 춘천에 컬링 팀이 몇 팀이 있죠? 저희 시 소속 팀이 있는 걸로 알고 팀? 있습니다. 저희 춘천시 소속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춘천의 컬링 팀들이 8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연습하시는지 아시나요? 강릉으로 가고 평창으로 가고 경기도로 가거든요. 왜? 춘천에 없잖아요. 그죠? 없어서 지금 타지로들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반다미 국민체육센터를 지면서 컬링 팀들이 운동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해서 그 안에 2면을 이제 설치를 해요. 그런데 규격에 맞게 들어온 그 팀들은 공모에서 다 떨어지고요. 30m로 규격을 맞춘 팀이 당선이 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건물의 작품성을 보고서는 뽑는 겁니까?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가 우선이어야 됩니까? 그건 보는 사람들마다 주관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달리게 하겠죠. 아마 그 안에 뭐 생활하기 불편하더라도 겉에서 지나가면서 멋있는 건물이 있으면 이게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다 나는 건물보다는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한 건물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함부로 저도 단정지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지적하는 사람과 지적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좋다라는 사람들이 딱 심사위원들에서 그 기준이 지금 외지와 지금 우리 춘천과 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제가 이런 게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답변 한번 해주셔요.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다비 국민센터의 그 설계 심사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사위원의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3월 이후에 저희 팀에서 공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춘천시나 지역에 있는 그 심사위원 비율을 좀 높이 많이 이렇게 그 높이 했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거- 감사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예, 제 이것도 얘기는 그렇게 했던 이런 건물이 사항이었습니다. 선정이 됐으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컬링 팀들이 거기서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컬링 팀들이 컬링을 연습을 하라고 해놨는데 국제 규격은 47.5m예요. 근데 지금 30m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선정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나보러 이거를 쓰라고 이 회의장 쓰라고 하면서 나한테 이거를 주겠다고 했는데 회의를 할 수 없는 거를 갖다가 주고 나서 회의를 하라면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국제 구역은 맞춰줘야죠. 그리고 그런 지침에 나와 있던 규정에 나와 있던 그런 거를 맞추신 분들이 선정되는 게 맞지. 그걸 맞추지 않고 디자인을 이쁘게 했다 해가지고 30m짜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컬링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또 만들어야죠. 왜 한 번 만들 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해요?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서 상에 그 설계 심사하는 과정에 체육과 그쪽 부서에서 지침서 상에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국제화 시설로 되어 있었으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어떤 의견, 충분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침서 상에 어떤 규격 제한이나 이런 게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지역에 있는 심사위원을 4분을 넣고 수도권을 3분을로 이렇게 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 지역에 있는 그 심사위원이 그 개인사 그런 얘기는 이제 안 때문에 하셔도 되고, 그래. 부득이하게 이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심사위원 얘기는 이제 아까 끝났고 예. 이제 건물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47.5m인데도 불구하고 30m가 선정될 때는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컬링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 안에다 집어넣었을 때는 그런 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나가고 또 체육관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도 못하고 엇박자를 자꾸만 나오니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네. 지금 오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춘천시 총괄 그 건축가 제도를 도입을 해놨고요.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을 운영하면서 보게 되면 심사위원들 선정 방법부터 문제예요. 첫 번째, 소위원회에 계신 5분들이 추천을 해서 총괄 건축가가 뽑습니다. 근데 소위원회 5분에 대한 구조는 굳이 지역으로 따지자 보면 4대 1이에요. 4분이 외지에 계신 분들, 서울, 춘천이 1명. 그래서 거기서 선정하면 후보자가 벌써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그걸 총괄 건축가가 뽑습니다. 그러면 암만 춘천에서 추천하신 분을 다 논다 하더라도 이것은 심사위원이 한쪽으로 치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부터 개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후보군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만드셔요. 그러면 후보군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선정하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풀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 뭐 무작위로 착출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1번부터 200번까지 순위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뭐 구간별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랜덤 방식이 제일 일단은 공평할 것 같아요. 랜덤 방식을 강력하게 좀 주장합니다. 그 뒤에 또 뭐 선정을 어떻게 한다라는 그거는 또 꼼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그 10회까지 중에서 한 사람 우대성 씨라는 그 건축 대표적 회원도 50%나 지가 그 여기 심사위원회 선정된 사람이에요. 50%나. 그죠? 어떤 분은 한 번도 못 가. 한 번 내기도 힘든데 심사위원으로 10번 중에 5번이라면 50%나 심사위원을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는 지금 암만 구조를 바꾼다 해도 그렇게 되니까 소위원회 구성도요. 임기가 끝나면 다시 안배해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풀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심사를 한다면 일단은 공평한 선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좋은 방안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춘천시가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계획으로 보면 9개, 1,300억입니다. 실력은 춘천시에 있는 건축사가 조금 서울보다는 다양성에서 떨어질 수는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력이 서울이 좋다 해서 서울에 있는 건축사들을 영입하고 서울에 있는 건축사들이 공모돼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요. 지역의 인재를 키울 수가 없어요. 지역 업체는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은 과연 뭘 할까요? 그냥 허접한 저는
개인 주택이나 짓는 거예요. 이런 공공청사 이런 걸 적어놓고 작품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실력에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라면요, 실력이 조금 춘천에 있는 그 건축사들이 떨어지더라도 뭐 쿼터제를 적용을 시키던가 뭐 지역에 무슨 그 가산점을 하더라도 저는 약간의 지역을 좀 편을 들 것 같아요. 너무 총괄 건축 제도에 대한 그런 미명 아래 외주로만 자꾸만 힘을 키워 주시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지역의 건축사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화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책임 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저희도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